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던 뭐 유리기판 한 번 더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세 보니까 제일 강한 쪽이 지금 맞아요. 유리기판인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유리기판 말씀드리면서 뉴로모픽하고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으신가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이제 유리기판 쪽을 네.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JNT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단 관련주들 안에서 굉장히 강한 쪽은 뭐 HB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TB 관련된 공정 그리고 또 유리기판에서 본다면 앱솔릭스가 지금 공장에서 지금 상용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서 SKC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리기판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관련주들이 조금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유리기판의 관련주들이 흐름이 오늘이 거의 고점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전고점 흐름에서 SKC가 사실 빈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세 기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고 쪽까지 땡겨간다면 지금에서는 한 약 한 20% 정도의 반등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 관련된 중에서 삼성전기라든가 일단 SKC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일부는 남아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의 유리기판에서 삼성전기나 SKC 쪽으로 일단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오늘 시세가 좀 많이 쏠리고 있고요. 중소형단보다는 대형주단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조선 쪽입니다. 사실 조선 하면 또 트럼프 트레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머스크까지 여기에 뭐 추가를 한다면 자율주행 로봇도 있을 거고 다 합쳐보면 한 10가지, 11가지 테마가 계속 트럼프나 머스크 트레이드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는 쪽 말고 쉬어가는 쪽을 먼저 좀 집중해서 매수를 했다가 반등이 좀 나오면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은 좀 어떨까요? 일단 조선주 전반적으로 보면 뭐 엔진 그다음에 기자재 쪽이 저점에서 본다면 2배 이상 상승한 너무 올랐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을 굳이 이제 조금 찾아보자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 기조가 조금 약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약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인도를 했을 때 달러를 좀 해지를 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이익단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근데 좀 뜯어본다면 삼성중공업이 LNG 쪽이 화두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복합화력 발전 LNG 쪽의 생산을 일단 중국을 견제하면서 글로벌 사상 최대 일단 이 생산국으로 좀 우리가 발돋움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본다면은 LNG의 이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저가 쪽으로 본다면 삼성중공업을 조금은 더 우리가 담아도 되는 가격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엔진 쪽인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XTS 엔진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이 삼성중공업하고 엔진 수주를 따냈다는 또 공시를 내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엔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 90% 정도의 엔진 수주를 또 따내면서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 본다면 그래도 엔진 쪽에서는 일종의 상승폭에 대한 룸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일정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HD 현대그룹주를 계속해서 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좀 주가의 상승 랠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접근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속세 이슈가 상법 관련된 개정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몽준 회장의 HD 현대 비중이 한 뭐 20%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 장남인 뭐 정기선 회장의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것을 배당 확대를 통해서 일단 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 주주 환원율에게 이
증대를 통해서 주가의 이 부양을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HD 현대 그룹주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체크해봤고요. 기자재단에서는 엔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신조성과를 계속 끌어올렸던 게 중국 쪽이었는데 중국은 지금 배 만들 때도 엔진을 한국 엔진 붙여달라라는 요구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쪽에 있어서는 좀 더 유망하게 좀 바라봐 주신 것 같고요. HD 현대그룹주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대형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그 트럼프의 이제 정책적 기조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조선주는 세론에 대한 시그널이 일단 찾아봐도 사실 크게 없어요. 가격적인 밸류 부담만 있을 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고부가 가치선 LNG의 이 수주 비중이 국내가 굉장히 크고 도크가 일정 부분 남아 있다면은 고부가 가치선을 수주해서 그 도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중공업주들은 이제 과거의 전력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방산주라든지 이런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조선주가 지금 10년 만에, 15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작년부터 바닥권에서 재작년부터 바닥권을 좀 형성하긴 했지만은 상승 기조가 이 다른 섹터,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보다 좀 덜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MRO에 관련된 하나오션, 오늘 하나오션이 지금 10%대 강세인가요? 큰 반등폭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낸다고 하면 MRO 관련된 시장이 약 아직 20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군함 같은 경우에 절반이 이제 정비를 국내 쪽으로 지금 수주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호재성 이슈에 더 반응을 할 수 있다. 단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세론에 대한 이벤트가 하나 정도 나온다면은 고점에서 20%든 30%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은 당연히 방산주처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세론을 나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가격이 좀 부담이야라고 하면서 먼저 대응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론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다만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가격적인 밸류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짧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 아모레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어제 좀 강하기도 했었는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모레처럼 좀 중국 쪽 비중이 있었는데 줄여서 그나마 중국 쪽 비중이 덜한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좀 담아봐야 되는 걸까요? 아모레는 코스알엑스를 편입하면서 이번에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그렇죠. 일부에서 되게 상위권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아모레가 그러면 특징적으로 왜 올랐냐? 그리고 그것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VT나 일단 화장품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VT하고 아모레 중에 무엇을 고를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VT를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과거에 우리가 그 화장품 쪽에서 투탑 역할을 했던 종목들에서 그러면 기회가 올까라고 본다면은 성장 동력 우리가 VT 하면은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니들샷 우리가 시술 쪽에서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진입 장벽 높은 니들샷은
어느 국가에서 진출하든지 이 매출에 대한 성장 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에서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다면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LG생활건강은 경쟁력이 그러면 해외 진출 시에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경쟁력은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코스RX나 일부 중소형 저가주들 관련돼서는 가성비에 대한 역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으로 본다면 우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실리콘투라든가 VT에 더 높은 비중을 우리가 점수를 더 매겨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 해외 비중이 지금 90%가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환율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올해 내내 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환율 쪽의 역할을 본다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APR 같은 종목들도 맞아요. 해외 비중이 지금 50% 이상 넘어섰다는 수요 3분기에 그죠? 그런 종목들에서 기회를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